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0월 5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을 보실 텐데요. 지금 다우지수는 한 2% 정도,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도 2.29% 상승으로 좀 나와 있는데, 종가상으로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 게, 고점 찍고 좀 밀리고는 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시초가 흐름부터 좀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일단 시가를 좀 지지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좋지, 여기서 또 상승 마감이더라도 음봉으로 마감되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종가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좀 단기 반등에 의한 5장의 차익 실현 정도, 요거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스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600만 개미 고통의 책임감을 좀 느낀다. 이재용 부회장이 5만 전자를 탈출해야 된다라고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일단 주가가 1년 전 7만 원대로 회복될 여건을 조건해야 된다라고 해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고요. 배당 확대나 특별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당을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거는 다 호재죠. 그래서 지금 5만 전자에서 7만 전자까지 올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올리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면 또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수 전체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개별적인 호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매매한다,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번 좀 자리 한번 좀 볼게요. 일단 21선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좀 막고 있는데, 아마 요 호재 때문에 21선 자리는 돌파가 가능하고, 좀 길게 봐도 한 6만 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 하더라도, 좀 다시 한번 7만 원 여기까지는 단기간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표가이기 때문에 뭐 7만원까지 올려야겠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꼭 7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58,000원?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더라도, 6만원 이상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머물 회사는 아니죠.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58,000원 정도 차트적으로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역시나 좀 역배열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21선 자리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오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11만 8천원이죠. 11만 8천원 요 저항대까지는 뭐 반등이 가능해도 그 이상 12만원 넘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일단 뭐 삼성에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일단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두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삼성 매매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 봐야겠죠. 이 종목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사우디 네옴시티 2029년 동계 아시안이에요. 동계. 사우디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연다. 이것도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일단, 개최지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할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쇼트트랙이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건 가능해도,
뭐 야외에서 하는 스키 점프 뭐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건설 중에 있으니까 스마트 시티로 이제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2029년이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지로 선정했고, 이때 이제 그 네옴시티, 이 전까지는 네옴시티가 이제 완성이 좀 돼야겠죠. 스마트 시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서아시아 쪽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동계 아시안 게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시간외로 좀 올랐고요. 장중에 제가 오후장에 말씀 좀 드렸을 때도 이미 좀 시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히림, 한미글로벌, 유신, 한국종합기술, 다스코, 이 종목들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서 갔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시림 먼저 보시면은 좀 역배열이고요. 전일도 55억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시간 외로는 9%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이제 거래량 제가 제일 선호하는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전일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요. 좀 아쉽게 놓친 종목이라서 좀 속쓰리인데 시간 외로는 한 6%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신 100억 정도 터졌고요. 시간 내로는 상한가.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다스코. 이 종목들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일단 유신, 한미글로벌, 히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한미글로벌 정고점 자리 뚫어주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히림이 일단 시간으로 상한가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신다면 유신을 보셔야 됩니다. 대장이 유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일단 21선 자리를 돌파할지 이거 한번 좀 보시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1000억 정도 이상 나오면은 좀 시세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거래 대금 확인하시고 매매 관점.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 동영상이 이제 갭 뜨는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거 영상 올려놨으니까 3강 들으시면 됩니다. 3강 뒷부분에 보면은 갭 뜬 종목 매매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은, 다음 뉴스는요. SBB테크 공모가 12,400원 확정됐고요. 5일에서 6일 일반 청약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로봇 관련해서 그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요 회사의 지분은 이제 KPF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 관련해서는 KPF라든지 관련주 또 SPG도 감속기 관련주거든요. 요 두 종목인데 일단 KPF가 전이 좀 8% 정도 급등을 했고 직전에 이제 지지하는 구간을 살짝 깼다가 좀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좀 얼마나 들어올지, 기관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올지 한번 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KPF가 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SPG 같이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어요.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KPF는 이제 석탄 관련주로 좀 많이 엮이는데 요것도 이제 SBB테크 관련해서 한번 상한가가 나왔었던 구간이 지금 현재 요 자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지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슈팅이 나오면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고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전문가 서울로 2022년 메타콘 내일 개막한다. 이제 오늘이죠.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제 NFT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는 크게 히트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5일부터 이 신라 호텔에서 개막한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 기술의 발전, 요런 거 한번 짚어본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몇 개가 좀 가서 이틀 동안에 좀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요거, 포스터만 봤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못 봤어요. 최근에 이제 NFT 쪽에 관심을 좀, 못 받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좀, 그렇게 좀, 이쪽에 가려면은,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예, 이런 가상화폐 쪽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NFT가 그때 한참 좀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상화폐 쪽이 좀 못 가다 보니까 NFT는 거의 좀 관심 못 받고, 메타버스는 뭐 구글이나 구글이 아니죠. 메타에서 나오는 헤드셋, 예, VR 헤드셋, 그리고 애플에서 나오는 또 XR 헤드셋, 예, 이거 관련돼서 이슈가 됐었을 때 잠깐 움직임이 좀 나왔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 이쪽은 NFT 쪽은 거의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주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핑거, 이노뎁, 미투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NFT랑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한번 보시면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예, 저는 이제 여기서는 NFT 관련해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완전 역별인데다가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되려면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진 다음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을 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져 준다면은 내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핑거, 이노뎁, 미투온 다 지금 역배열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총도 다 작고요. 그래서 그나마 시총이 좀 큰 갤럭시와 머니터리, 예.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예전에 한번 터졌을 때는 1000억 이상도 터졌었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거래 대금이 예, 별로 없어요. 미투온이 한번 있었네요. 미투온이 한번 거래 대금 크게 터진 적이 있네요. 그래서 미투온하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노뎁도 한번 좀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있네요. 예, 요거는 근데 예, 제가 매매를 많이 안 해봤던 종목이라서 저는 이제 미투온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예. 한번 이노뎁까지도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요것도 한번 거래 대금 크게 터진 적이 있어서 250억, 예. 일단은 최선호주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예. 그리고 미투온,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3등주로 이제 이노뎁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요거는 이슈가 됐었을 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 반발의 백기, 예, 풍산, 물적 분할, 전격 철회, 예, 물적 분할 한다고 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소액 주주들이 반발이 좀 심했다 해서, 주가도 좀 지수가 많이 시장 상황에 의해서 밀린 것도 있는데, 풍산이, 방산, 이때 한참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날아가고 있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물적 분할한다라고 했었는데, 예. 욕을 많이 먹었나봐요. 그래서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시간 외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26,400원에서 좀 이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종가 부근에 한번 올라왔나요? 그건 아니네요. 아침부터 그냥 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온 것 같고, 시간 내로도 좀 올라서 6%, 풍산이 6%, 풍산홀딩스가 2.9%. 시총을 따졌을 때는 풍산홀딩스가 좀 낮아서 풍산홀딩스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풍산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갭 떴을 때 이제 21선 자리 안착되는지 한번 좀 보시는데, 저는 뭐 이런 내용으로는 예, 좀 매매를 잘 안 해요. 일단 단기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뉴스는 예 여기까지 좀 뉴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보는 관심 테마 쪽인데, 지금 국제유가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86.5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일 대비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종가까지 이어질지 몰라가지고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오펙 회의가 5일날 나온다라고 했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주까지 해가지고 GSA, 대성에너지까지 두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중앙에너비스도 예,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나마 이제 전일, 거래 대금 나온 거는, 예, 그래도 천연가스 쪽이 조금 더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상승률로 봐서는 흥구석유가 그나마 좀 올라왔거든요. 12%, 12%, 16%. 대장주는 흥구석유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뭐 제일 낮기도 하고, 저는 또 본다라고 했을 땐 천연가스도 괜찮지 않을까? 예, 거래 대금이 언제 좀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왔네요.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이상 나왔으면은, 예, 그래도 좀 보려고 했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ARM 관련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 쪽에서는 미래 나노텍, 그리고 전일 상승이 나왔었던 자율주행 관련주 쪽도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근데 거래대금 많이 터진 건 지금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거든요. 예, 그래서 상한가는 라닉스가 들어갔는데, 예, 이건 라닉스는 거의 거래대금이 안 들어왔어요. 상한가긴 한데, 3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예, 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나노텍까지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미래나노텍은 전이 한 880억 정도 좀 거래대금 터졌는데 21선 자리에 안착을 했어요. 앞에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서 요거 좀 소화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크게 좀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21선 자리만 지지해 준다면은 뭐 종가로 한번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반등 정도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대가 좀 많아요. 여기 지금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뚫어주려면 한 번에 뚫어주려면 거래대금 엄청 많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하루 이틀 정도, 예, 이렇게 좀 올라와서 1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예, 한 번에 또 뚫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에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좀 요거 끝까지 좀 유지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자율주행하고 ARM 관련주 쪽, ARM 관련주 쪽은 가온칩스, 그리고 코아시아,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고가 뚫어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예, 그래서 요거 코아시아, 가온칩스,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좀, 예, 계속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갭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은 갭 뜨고 나서 조정받는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고 시가 자리 유지해 주는 종목 위주로, 예, 단기 트레이딩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아침에 또 뉴스 나온 거 있으면은, 예, 좋은 뉴스 나온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카톡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